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 문화의 정수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신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의 영화 원더우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 영화 원더우먼이 들려주는 인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류 열풍사랑 대외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감 권혁필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다룰 영화가 원더우먼인데요. 이 여주인공의 남다른 비주얼과 또 화려한 액션으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영화의 약점을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이 됐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더우먼은 미국의 대표 만화 제작사인 DC 코믹스에서 제작한 영화로서 미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여성 영웅 만화인 원더우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원더우먼의 세계관은 서양인들의 정신, 문화의 원류가 되는 이야기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더우먼은 말 그대로 놀랍고 위대한 여성으로 미국에서 슈퍼맨만큼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웅이기도 한데요. 원더우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존, 복수용어로는 아마조네스 부족의 일원으로 그려지는데요. 아마조네스 부족의 여왕인 히폴리타의 딸이며 그의 이름은 다이아나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하늘에서 떨어진 철로 된 비행기와 새로 된 배와 같은 전쟁의 산물들을 보고서 인간의 세계에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광기가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자기 부족의 사명인 인간을 혼란과 아픔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등장한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군인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아레스를 찾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배경은 1차 대전이 발생한 1910년대인데요. 당시는 여성에 대한 사회 정치적 관점이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차고 자존감 있는 성격의 원더우먼의 모습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여성관과 매우 대척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로 보았을 때는 신기해했던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히어로물로서의 재미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의 발전상도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이 주연 배우인 게일 가돗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어요. 이 게일 가돗의 이력이 좀 특이하다면서요? 네, 그녀는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고요. 그녀는 19세의 나이에 미스 이스라엘로 뽑혔습니다. 2004년에는 이스라엘 대표로 미스 유니버스에도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 모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개런티를 자랑하는 유명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으로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했을 때 게일 가돗은 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팔레스타인과 교전 중인 이스라엘군을 응원하며 지지의 뜻을 보내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의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이스라엘에서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게일 가돗이 현재는 전 세계적인 유명이다 보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팔레스타인과 많은 아랍 계열의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원더우먼은 레바논에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원더우먼의 상영을 금지한 이유는 주연 배우 게일 가돗이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게일 가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와 민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의 민족주의인 시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멸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민족 국가를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는 염원이 시오니즘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문제는 광해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팔레스타인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아랍인들과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이미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스라엘을 아랍권이 인정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힘을 비축한 이스라엘은 완강했습니다.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았고 전쟁 또한 불사했지만 결국 무력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영화는 원더우먼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여성이라면서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패티 젠킨스 감독은요, 2003년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샤를리즈 테론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긴 몬스터라는 영화로 등장한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원더우먼으로 다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하지 않아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갈아온 칼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원더우먼을 제작한 DC 코믹스에서는 여자 감독으로서는 가장 파격적인 계약 조건인 $10,000,000의 계약금을 보장함으로써 패티 젠킨스가 오래된 유리천정 중 하나였던 영화 감독계에서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연출은 여성 감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섬세한 플롯과 스펙터클이 한 영화 안에 모두 녹아있는 점이 돋보였고 겔 가도시라는 여성 배우의 매력을 200% 이상 발휘하게 한 점이 눈부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원더우먼이 탄생하게 된 과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더우먼 캐릭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 페미니스트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더우먼은 1941년 12월에 대중들에게 만화로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그녀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만화가가 아닌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말스턴 박사입니다. 당시 윌리엄 박사는 만화책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통념을 깨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지침이 될 거라는 가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DC 코믹스사가 그를 자문 역할로 영입하였고 배트맨, 슈퍼맨처럼 주먹이나 강력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영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의 조언 덕에 지금의 원더우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근육질 남성들이 가득한 세상 대신에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두루 교류했던 그는 원더우먼을 그릴 때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산하 제한 운동가 마가렛 생어,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운 에밀린 펑커스트, 최저임금 운동가 플로렌스 켈리, 그리고 마스턴의 아내이자 여성 운동가인 세이디 할로웨이 등이 원더우먼 캐릭터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영화 원더우먼의 탄생이 여성 인권 운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 영화 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더우먼이 탄생한 시기가 194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화는 당초 원작 만화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던 것과 달리 1차 세계대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때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남성성이 강하게 투영된 기존의 영웅을 뛰어넘어 더욱더 인간 믿고 완전한 영웅으로 묘사되는 원더우먼이 바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여성 운동가들의 모습을 더욱더 대변하기 좋은 소재였기 때문이죠. 영화 원더우먼은 여성 운동가로서 원더우먼의 이미지를 곳곳에 활용합니다. 다이애나는 비설만 하는 여성을 아마존에선 노예라 부른다며 일침을 하고 여성에게 출입 금지된 군 수뇌부 회의에 몰래 들어가 전쟁을 회피하는 겁쟁이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지리멸렬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은 도대체 누가 여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냈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네요. 1차 세계대전까지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언제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여성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 반세기가 조금 넘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과 권리를 주장해온 프랑스도 20세기가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여성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여성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여성운동가들의 여권 신장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에멀린 팬커스트를 필두로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평생을 걸고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힘쓴 에멀린 팬커스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여성의 권리, 투표권 쟁취를 주장한 에밀리 데이비슨과 같은 사람들의 뜨거운 신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과 유럽이 전쟁의 불길 속에 놓이게 된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영국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에멀린 펑커스트가 풍전등화의 조국을 위해서 영국의 전시체제에 협력할 것을 독려하게 되죠. 결국 여성운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권 국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법률로 제정하고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의 변화 이후에 여성 참정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21세기경이 돼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 시국은 아직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여성들이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그 외에도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력을 잃게 되자 여성들이 수정헌법 14조에 자신들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확대한 법률이었죠. 결국 흑인들은 1870년에 참정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노예 문제가 가장 급하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막혀서 여성들은 또다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수전 앤서니가 있는데요. 그녀는 여권 운동의 나폴레옹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100 벌금을 물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서 심판은 자신이 아닌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테네시주 비준을 끝으로 마침내 수정헌법 19조가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그러나 그 한 줄의 조문으로 인구의 절반이 우리 국민은 라는 그 문장이 포함되기까지는 무려 1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여성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핍박받은 것은 비단 참정권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남성의 청혼을 거절한 여성이나 결혼식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한 여성이 상대방이나 신랑의 부모에 의해서 염산 테러를 당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은 주로 여권 신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최근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등의 여성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과 같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도 여성이 이렇게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같은 여성으로서 더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외치는 종교에서 여성을 더 차별하고 심지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도화해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매우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먼저 기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에서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이브가 아니라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이자 여신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첫날 밤 아담은 힘으로 릴리트를 쓰러뜨려 자신의 아래에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릴리트는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비웃고 아담을 내쫓아버리고 홍해 근처로 옮겨가 살았다고 합니다. 릴리트의 행동에 격노한 신은 천사를 파견하여 여신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트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사과를 먹게끔 이브를 유혹한 뱀 역시 릴리트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릴리트를 잃어버린 신은 할 수 없이 아담에게 순종적인 이브라는 여자를 만들어줘야만 했고요. 이 최초의 부부를 통해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번식을 통해 집단을 이룸으로써 인류는 지상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유명한 전승이죠.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여성의 존재는 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 혹은 남자의 기속되어 있는 자이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원죄를 지내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석할 때는 여성들이 모두 베일을 쓰고 참여하게 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네,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불교의 여성과는 비구니, 즉 여성 승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 최초의 비구니는 석가모니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입니다. 석가모니가 고향인 카필라성에 갔을 때 이모는 출가하여 승려가 될 것을 3번 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모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뒤 맨발로 걸어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를 본 아난이 불쌍히 생각하여 부처님께 3번을 간청하자 여자도 출가하여 도를 이룰 수는 있으나 정법의 수명이 500년 감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교단의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8가지 경계해야 할 점을 일러주어 이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이 도를 닦음으로써 정법의 수명이 500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는요, 삼종지도, 칠거지약 등을 예로 들면서 아녀자는 아버지, 그리고 지아비, 그리고 아들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와 아들, 그리고 공자의 손자까지도 제례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출처, 즉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는 여권에 대한 인정이나 보장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다가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겪게 된 17세기 이후에 유교적 사회윤리를 매우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고 지식 습득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한 후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재혼이 금지되었고 재혼한 여성의 아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에게 정절 또한 강요하게 됩니다. 족보도 조선 초기에는 출생순으로 기록되던 것이 후기에 갈수록 선남 후녀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제상 상속에서조차도 제외되어 갔습니다. 또한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기 때문에 양반 여성과 상민 여성의 삶도 매우 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여성은 더욱 남편에 기대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성 차별 문제는 사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차별의 근본 원인을 대부분 남존여비 사상에서 찾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존여비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남자는 존귀한 존재이며 여성은 천한 존재 혹은 종속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류가 신앙하고 믿어온 여러 종교의 모습 안에 그러한 일면이 담겨 있음을 이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산도에서는 이러한 남존여비가 인류의 문화 속에 만연하게 되는 원인을 우주의 봄, 여름의 시기로 함축되는 선천이라는 문명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이 야기한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사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선천이란 12만 9,600년의 우주일년 가운데 봄, 여름철로 가을철의 성숙과 결실을 위해 분열 생장하는 5만 년의 과도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봄, 여름철은 천지 부모가 지상에 인간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생장의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천지간에는 수렴과 안정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보다는 분열과 확산을 위주로 하는 양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 음양 운동의 축을 이루는 자전축이 정남 정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게 되는데요. 이로써 천지간에는 정음정량이 아닌 삼양이음이라는 양으로 치우친 불균형의 음양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봄, 여름철의 선천에는 음보다 양 에너지가 많이 작용하는 우주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 인류의 삶 또한 여성보다도 남성이 큰 힘을 발휘하는 남성 위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네, 인류의 문제는 천지대자연이라는 거시적인 질서에서 봐야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제님께서도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인간과 신명들이 맺은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해원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을 살아온 뭇 여성들이 이루지 못한 원과 한이 선천에 가득 쌓여 여러 가지 재앙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율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 나오려 함에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여성의 원과 한을 천지공사로서 해소하시고 증산도의 도조이신 증산상제님께서는 종통을 여성이신 고수부님께 전수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원더우먼을 통해서 여성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울러 여성 해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원더우먼을 통해서 여성 차별과 이를 극복해온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영화 원더우먼과 함께하면서 인류가 신앙해온 여신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